네, 안녕하세요. 강한뇌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지금 이제 5월 중순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좀 힘들 정도로 더위가 이제 찾아왔고 이제 여름이 성큼 왔구나 느껴지는데, 여름 하면 여러분들 또 신경 쓰이시는 거 하나 있으시죠? 바로 다이어트 체중 감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다이어트법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서로 비교도 해보고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역시 한의사니까 아무래도 한약 다이어트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디톡스 제제를 이용한 절식요법,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다이어트 10단계를 핫하게 달궜던 저탄고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약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한약 드셔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다이어트 한약 자체가 굉장히 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일단 한약 다이어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효과가 빠르다는 겁니다. 짧은 시일 내에 비교적 빠른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식욕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몸이 무기력감이나 피로감을 덜 느끼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약의 효능입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에서 자주 쓰이는 의의인탕, 방풍통성산, 밝은 해기탕, 대시오탕, 이런 처방들은요, 실제로 임상연구 혹은 동물실험 같은 것들을 해보니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즉 한약이 신진대사를 높이고 식욕을 조절하고 이런 보조적인 역할도 있지만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감량하는 직접적인 효능도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는 것이죠. 다이어트 한약도 이 한의원에서 한의사에게 직접 진단을 받아서 처방하는 것, 그리고 복용하는 게 개인 맞춤 처방이 된 부분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절식요법,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단식을 며칠 내지는 몇 끼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체중 감량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한방 비만학회에서는 이 디톡스를 위한, 절식요법을 위한 한방 디톡스 제제, 감로스라고 하죠. 요것도 이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톡스 제제는 보통 이렇게 액체로 구성이 돼 있고, 이거를 물에 희석시켜서 식사 대신 이 희석한 용액만 드시는 거예요. 자, 일단 간헐적인 단식은요, 차세대 유익균으로 꼽히는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라 라고 하는 유익한 세균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장내에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세균들이 분포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생활하다 보면 유해균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알코올, 과로, 스트레스, 이런 환경들, 혹은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들이 자주 먹게 되면 몸속에, 장 속에 안 좋은 세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익균들이 많아져야 장 건강이 활발해지고 장으로 인해서 뇌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을 좋은 상태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헐적인 단식을 통해서 내 배를, 내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식요법의 또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이동성 위장관 복합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MMC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MMC가 뭐냐? 우리가 위가 비어 있으면요, 소장이 운동을 합니다. 어떤 작용이 생기냐면 세균을 아래로 내려요. 그래서 장 내에 유익한 세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리고 유해한 세균들은 내려주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복일 때 시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계속 들어가 있고 자주 먹게 되면 이 연동운동, MMC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장내의 건강이 안 좋아질 우려가 있죠. 근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혹은 연달아서 단식을 해주시면 MMC가 연달아 반응을 하면서 우리 장 건강, 유익균이 많아지는 이러한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절식은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공복이 최고의 약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 책에서 소개하기로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좋아지고 활성화가 되면서 훨씬 더 건강에도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절식 자체가 주는 효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굶는 것보다는 내 장과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디톡스 제제를 활용한 절식요법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탄고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저탄고지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굉장히 유리한 식단이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는데, 이 저탄고지를 하면서 같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과당 섭취를 주의해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과당이 뭐 과자, 특히 음료수, 뭐 아이스크림 이런 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단맛을 많이 내는 제품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 인슐린의 저항성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당뇨, 비만, 그리고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당 섭취를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당 섭취량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탄고지를 추천하는 것과 과당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저탄고지를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낮고 당뇨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 뭐 가족력이 있거나 혹은 고체중, 과체중이거나 혹은 당뇨를 제외한 뭐 고혈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에 해당될 수 있는 질환의 고위험군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주의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모두가 저탄고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쓰는 젊고 건강하고 날씬한 분들은 사실 저탄고지를 극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탄수화물 자체가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기분을 조절하는 데에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극도로 제한하게 할 경우에는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두뇌 활동이 자칫 저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건강하게 잘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적정량의 혹은 최소한의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셔도 괜찮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에 비해서 동양 그리고 한국은 쌀을 많이 먹어왔고 곡식, 탄수화물을 자주 먹어왔던 민족이다 보니까 이런 특성들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탄수화물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하는 건 이 서양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추천을 하는 거 3가지를 다 결합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뭐냐? 일단 내가 체중 감량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최소 3에서 5일 정도는 일정을 비워두세요. 왜냐? 3에서 5일 동안은 절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내가 절식을 하면요,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동안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던 입맛이 푸른하게 아주 그냥 신선한 입맛이 돼버려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조금만 양념이 되어 있어도 금방 짭니다. 슴슴한 양념에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절식요법으로 시작을 하시고, 이런 디톡스 제제를 활용해서, 그리고 절식을 한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조금씩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음식량을 제한해야 되는데, 그때 음식을 적게 먹어도 힘들지 않게 보조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지방을 직접적으로 분해하고 체중도 감량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한약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는 탄수화물을 적정량 이하로만 유지하는 저탄, 그리고 고지보다는 고단, 저탄,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은 여름, 여러분들 이런 절식요법, 한약 다이어트, 그리고 저탄, 고단백 식단을 이용해서 멋지고 건강한 몸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뇌